이번 시간은 한미일 삼각무역체제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수출만 증대한 것이 아니라 수입도 급증하였고, 그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과의 국제분업 관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수출과 수입의 지역별 구성을 보겠습니다. 수출, 수입 모두 미국과 일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수출선으로는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였는데 미국의 비중은 1968년까지 급증해서 50%를 넘었고 1972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했다가 그 후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비중은 25%를 전후해서 20%대를 기록했습니다. 양국의 비중 합계치는 1971년 75%에 달했으며 1970년대 말에는 50% 선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림 자료에는 양국 합계치가 1965년 이래 1970년경까지 높아졌다가 이후 계속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선으로선 일본이 1위, 미국이 2위였는데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1965년부터 1979년까지 계속 40% 내외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의 비중은 1960년대 후반 30%대에서 1970년대 말 22, 23% 선으로 낮아졌습니다. 수입선에서도 양국의 비중을 합하면 1960년대 후반 75%에서 서서히 낮아져서 1970년대 말에는 5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그림 자료에는 양국 합계치가 1965년 이래 계속 낮아지는 추세가 나타나 있습니다. 1위 수출지인 미국에 대한 수출 상품의 구성을 보면 의류, 가발, 신발 등 자파 제품 위주였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자파 제품이 1970년에는 전체의 60%, 1975년에는 54%를 차지했습니다. 1975년에 그 비중이 다소 줄어든 것 외에도 품목은 다양해졌습니다. 1970년에 의류, 신발, 가발 세 품목이 전체의 59%였으나 1975년에는 30%에 그쳤습니다. 대신 전기기기 수출이 대폭 늘었고 철강 제품의 수출 역시 늘었으며 자파 제품 내에서도 여러 제품의 수출이 늘었습니다. 2위 수출지인 일본에 대한 수출품의 구성을 보면 전통적인 대일 수출품인 식료품과 비식용 원료품의 비중이 상당히 컸습니다. 1950년대의 주력 수출품인 수산물과 더불어 돼지고기 등 육류 수출이 늘었고 생사의 수출도 활발했습니다. 1960년대 이래 새 수출품으로서 직물과 의류가 1975년 34% 비중의 최대 수출품이었는데 또 새롭게 전기기기품의 비중도 커졌습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일본은 공산품 수출 시장으로서 중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일본은 한국의 1위 수입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은 일반 기계 및 전기기기, 수송기기 등 기계류 및 부품의 수입선으로서 중요하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 중 그 비중은 40%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 소재 용도의 화학품 수입이 20%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직물 및 직물용사 등 각종 공업제품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위 수입선인 미국은 쌀과 밀 등 식료품, 원면과 목재 펄프, 인산염, 금속광 등 공업원료의 공급지로서 중요했습니다. 대미 수입액 중 식료품과 비식용 원료의 비중은 60%를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계류 및 수송기기의 수입 비중이 컸습니다.
반면 소재로서 화학품이나 소비재 공산품의 수입은 별반 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주요 수입 국가의 무역 품목 구성을 보면 196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70년대에 한미일 삼각 무역 구조, 국제 분업 구조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식량과 공업 원료를 공급받고 일본으로부터는 기계류와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서 주로 소비재 공산품과 부차적으로 생산재를 생산해서 일부는 내수 소비와 투자에 충당하고 다른 일부는 주로 미국, 부차적으로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일본으로부터 기계와 부품, 미국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미국 시장에 수출한 것은 한국이 세계 1급의 선진국들과 긴밀히 경제관계, 국제분업관계를 형성했음을 뜻합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서 선진 경영관리 기술과 생산 제조기술을 학습, 체화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가 후진국 상태에서 빠르게 벗어나 중진국화하고 나아가서 선진화하는 핵심 계기가 되었습니다.